안녕하십니까. V23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정돼 있던 시범 경기가 한파로 취소됐는데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쵸? 이거 수도권 눈 내리고 영하권에 한파 떨어진다고 그냥 사방에서 메시지 오는데, 이런 날씨에는 사회인 야구도 취소해요. 땅 다 얼어가지고 난리인데 뭔 야구예요. 괜히 다치긴 하지. 시범 경기 뛰다가 시즌 아웃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KBO 10개 팀 전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뒷북이긴 한데 늦게 하더라도 연습 경기, 시범 경기를 좀 봐야 팀별 장단점이 왁구가 나오죠. 분류 기준은 수비력과 공격력 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수비력은 선발, 불펜, 수비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고, 공격력은 타격과 주루 능력 이렇게 2개 카테고리로 살펴본 후에 전체적인 팀 순위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마운드의 수비주 세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이 정말 좋다라고 보는 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이건 뭐 제가 기아 팬인 것도 있지만 이미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검증된 선발 자원인 제임스 네일이 팀 잔류를 선언했죠. 스태미너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였지만 안정된 컨트롤과 스위퍼라는 확실한 무기, 그리고 본인도 투심과 스위퍼라는 이 단조로운 투피치 피칭 디자인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오프시즌에 컷 패스트볼 그리고 체인지업을 단련해 돌아왔어요.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새롭게 선을 보이는 애덤 홀러는 제구에는 다소 물음표가 붙지만 역시 속구의 강력한 구위와 내일의 스위퍼 못지않은 슬러브라는 본인만의 확실한 리셋업폰을 갖고 있는 투수다. 무엇보다 기아 선발진의 강력함, 이 내국인 선발들에게 있죠. 베테랑 양현종을 필두로 윤영철과 김도현이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이 구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 알차게 오프시즌을 보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봄이었다. 여차하면은 황동아도 선발 자원으로 쓸 수 있고요. 사실 김도현과 윤영철의 구위를 보기 전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 이글스에 비해 기아가 선발진이 좀 약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올해 기아 선발 마운드는 무척 높다. 무엇보다 6월까지만 잘 버티면 우리 의리가 복귀합니다. 의리의리하게 거의 뭐 조커 카드와 같은 그런 컴백이죠. 6월부터 KBO 나머지 9개 팀 긴장 빨아야 됩니다. 자, 선발진 2위 하나 이글스입니다. 적어도 마운드의 높이, 특히 선발 마운드는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 더 이상 물음표를 붙일 필요도 없다. 류현진이 물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지만 여전히 구위와 제구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유현진이 초중반에만 좀 고전했지 후반기의 퍼포먼스는 뭐 언터처블했어요. 올해는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디 폰세, 이거 부상만 없다면 정말 공략하기 까다로운 공을 던집니다. 강속도 좋고요. 지저분한 컷 패스트볼. 와이즈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좋은 제구력과 너클 커브를 던지는 투수죠. 어떤 풀시즌 내내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거는 하나 팬들도 사실 좀 물음표를 갖고 있는 미지수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무기들은 꽤 준수합니다. 여기에 FA 시장에서 엄상백을 추가했고요. 너무 비싸게 주고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엄상백은 탈삼진을 잡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저는 적정한 선에서 좋은 계약을 하나가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선발에 지금 문동주와 조동욱이 둘 중에 누가 나올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부상으로 조기 시즌을 마감한 이태양과 김민우 등이 또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퀄리티나 양적인 면에서 이 정도면 하나도 어느 팀과 비교해도 선발진은 정말 꿀리지 않는 단단한 높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3위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아리엘 후라도와 FA 투수였던 최원태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수 중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친 투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원태인을 꼽는데요. 자, 우선대 한국 시리즈를 진행하는 도중에 원태인이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데니 레이에스도 스프링 캠프 도중에 발등에서 피로골절로 지금 캠프에서 이탈한 상태죠. 이 두 선수가 지금 개막 엔트리에 드냐 못 드느냐 삼성 팬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선발진, 국내 선발진 한 자리를 지금 좌완 이승현이 한 자리를 맡을 예정이고, 여차하면 베테랑 투수인 백정현도 지금 준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 삼성이 이제 빈약한 불펜으로도 2위 경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강력한 선발들의 퍼포먼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후라도와 최원태가 합류한 덕분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사실 더 높은 점수를 줘서 하나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레이에스와 원태인의 건강 상태가 불투명한 상태고, 좌승현의 선발 안착도 확실하게 보여준 건 없는, 그냥 막연하게 기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살짝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은 마운드라는 것은 심할 여지가 없죠. 자, 여기에 더해서 어떤 우려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선발진도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곽빈을 제외하면 검증된 선발 자원은 부족해요. 다 외국인 투수들도 바뀐 상황이고 국내 선발진들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없는 선수들이라 물음표는 많이 붙지만, 일단 새로 합류한 콜어빈의 이 구위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 선수는 원래 KBO랑 계약한다라고 할 때부터 도대체 저 선수가 왜 오나 KBO 리그에 라고 할 정도로 보여준 구위가 남다른 선수인데, 역시 이 연습 경기와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명불허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펜이 상당히 뛰어난 두산 베어스라는 점을 봤을 때 콜어빈을 공략하지 못하면 그냥 그 경기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잭로그 역시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를 비롯해 외국인 투수가 시즌 도중 교체가 필요했던 팀들이 다 관심을 갖고 레이더망에 뒀던 아주 빼어난 좋은 투수입니다. 자, KT 위즈가 올해도 역시 가을 야구에 가는 마법을 부린다라면 그건 바로 강력한 선발인 덕분일 겁니다. 얘는 거의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윌리엄 쿠에바스, 그리고 지난해 키움에서 뛰었던 아주 좋은 선수였죠. 자완, 임마누엘 헤이수스가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토미존 수술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돌아온 소영준, 그다음에 잠수함 고영표, 오프 시즌 SSG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오원석이 국내 선발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KT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영건 원상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저도 이 선수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선발로 뛸지 불펜으로 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자, 선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큰 이견이 있을까요? 일단 기아 팬들 사이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됐죠. 자, 불펜 순위를 볼까요? 자, 1위는 당연히 기아 타이거즈다.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양으로나 질로나 기아를 앞설 팀 보이지 않는다. 박도규, 전상현, 조상우,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승리 방정식 지난해보다 훨씬 단단해졌고요. 좌타 스페셜로 이준영과 김대유, 롱릴리프 역할을 해줄 황동아와 임기영, 추격조에도 최지민과 유승철 등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 걸리는 거는 지난해 장현식이 해줬던 전천후 마당새 역할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아 타이거즈 작년 선발진 어떤 진짜 누가 어주라도 한 것처럼 선발진이 너무나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도 그렇게 쓰러질 거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선발진이 물론 크고 작은 부상을 시즌을 치르다 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다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지금 마당새 투수가 60이닝에서 70이닝을 소화할 그런 참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기아 불펜은 좀 무결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장현식의 이탈이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일단 희망회로를 오지게 굴려보겠습니다. 2위로는 두산이죠. 이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병헌, 이영하, 홍건희, 최지강, 그리고 최강 마무리 김태견까지 작년 시즌 투마카세로 단련된 두산의 불펜진은 기아에 이어서 그냥 최고로 꼽아도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최고의 마무리로 성장한 김태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중후반까지 두산 상대로 지는 경기를 하고 있다면 8, 9회 뒤집기 과연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3위는 역시 한화 이글스를 꼽고 싶습니다. 박상원이 재궤도를 다시 찾은 모습이고, 김서현과 주연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너무 좋아요. 특히 김서현의 성장세를 봤을 때 주연상을 대신해서 마무리 역할을 해도 좋을 그런 구위와 멘탈로 성장 중입니다. 국제대회에서도 그 구위가 입증된 만큼 김서현이 마무리로 보직을 옮기고 주연상이 셋업맨 역할을 해준다라면 한화의 불펜진
상당히 탄탄해질 것 같고요. 몇 년간 또 한화가 상위 라운드에서 박박 긁어모은 정우주, 김규현 같은 이런 투수 유망주들 득식을 하거든요. 분명히 다 선수들 중에 상당수가 불펜에서 활약을 할 거다. 그다음에 추격조로 나오게 될 한승혁이나 이민우 같은 베테랑 투수들도 분명 힘을 보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외 팀들 불펜 상황이 뭐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딱 대부분의 팀들이 필승조랑 마무리까지만 계획이 설 뿐 시범 경기가 이제 사실상 뭐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확실하게 불펜 플랜을 갖고 시즌을 임한 팀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만큼 국내 투수풀이 깊지 못하고 너무 얇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좀 처참하다. 풀이 매우 좀 처참하다. 이렇게 이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수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KBO 10개 팀 중에서 가장 견실한 수비를 자랑하는 팀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 라이온즈죠. 박진만 감독이 삼성 팬들에게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 단시간 안에 팀 수비 능력을 굉장히 높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격수 이재현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24 시즌을 앞두고 2루수에서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김지찬 역시 아잘잘이다. 내야든 외야든 상당히 빠르게 외야 수비에 적응하면서 넓은 수비 범위를 확보한 부분,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를 꼽고 싶은데 두산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3위로 꼽았지만 두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주전 야수의 수비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높은 팀이었어요. 김현수나 김재환 같은 홈런 타자들을 제외하면 매우 엄격한 수비 잣대를 주전 야수들에게 들이밀었던 팀이 바로 두산 베어스입니다. 선발 야수를 지금 작년과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죠. 허경민이 일단 팀을 떠났고 작년에까지 2루를 봤던 강승호가 3루로 컨버전을 하게 됐습니다. 격수는 지금 박준영, 2루수는 지금 오명리 낼 거냐 아니면 뭐 박준순이나 그 외 젊은 선수들을 쓸 거냐, 박계범이나 이런 선수들이 다시 팀에 지금 합류했기 때문에 올해 두산이 수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 상당히 기대됩니다. 시범 경기를 통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고 박준영의 어떤 수비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계범이나 오명진 같은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괜찮았어요. LG 역시 내외야 모두 수비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익수 김현수를 제외하면 박혜민, 홍창민, 홍창기 전부 최상급의 외야 수비를 보여주는 선수들이고 3루수 문보경, 유격수 오지환, 2루수 신민재, 1루수 오스틴, 포수 박동원까지 누구 하나 수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로 풀 스쿼드를 꾸릴 수 있는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에 이어서 좋은 수비팀이다. 사실 삼성과 LG의 수비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정도로 여기 지금 언급한 3개 팀 모두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팀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유튜버로서 이 명단에 기아 타이거즈를 너무나 넣고 싶은데 차마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25 시즌을 예측할 때는 좀 여기에 저희도 숟가락을 좀 얹어보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오버워를 봤을 때 역시 기아가 가장 뛰어난 수비팀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니네 뭐냐, 수비력은 리그 꼴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맞아요. 실책을 작년에 저희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나 기아가 했던 그 수비 실책들이 실점으로 연결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기아의 투수력이 좋았고 야수 쪽에서 보였던 실수를 실점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한 개 단순한 실책으로 끊어갈 수 있는 거, 이건 마운드의 강력함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실책이 나쁜 이유는 뭡니까? 아웃카운트 하나나 2개를 놓치면서 그만큼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라는 건데 압도적인 투수력으로 그 리스크를 제거한다라면 그냥 실책은 거기서 실책으로 끝나는 것 뿐이거든요. 반대로 롯데 자이언츠 같은 팀은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지난 시즌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을 평가할 때 수비적으로도 크게 나아진 부분을 찾지 못했고 또 마운드에 여전히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적으로 좀 리빌딩 중인 키움 히어로즈보다도 낮은 수비력으로만 봤을 때는 좀 가장 불안한 팀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10위에다 꽂아놨고요. 물론 새로 합류한 터커 데이비슨이나 찰리 반즈는 정말 좋은 투수들이지만
국내 투수 박세웅을 빼고 나머지 선발진 그리고 불펜 투수들에 대한 물음표가 붙기 때문에 롯데는 여전히 올해 좀 가장 리그에서 취약한 수비력을 가진 팀이 아니냐. 이렇게 수비력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내일은 공격력, 타격과 주루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비력을 합친 10개 팀의 전력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었습니다. 안녕!